침묵의 암살자라고 그래요. 전자파를 일명. 사람이 총을 맞으면 바로 상처가 나서 이상이 생기지만 이 전자파라는 거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아주 미세하게 이 원자나 분자, 세포 차원의 작동을 하니까 사람이 감각적으로 느끼질 못해요. 연구된 바에 의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미 분자 차원의 세포 차원에 이 전자파가 주는 영향이 계속 데미지를 줘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고 어싱이 전자파를 막아주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싱이 네. 전자파를 막는다는 말이 있던데 네네네.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네. 이 실내 어싱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전자파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전자파에 대한 문제는 서양에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체에 안 좋다는 그 연구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그 산업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다음에 전력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전자제품 만드는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그 비즈니스하고 맞물려 있어서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전력회사나 큰 회사하고 일단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전자파 정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침묵의 암살자라고 그래요. 전자파를 일명. 사람이 총을 맞으면 바로 상처가 나서 이상이 생기지만 이 전자파라는 거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아주 미세하게 이 원자나 분자, 세포 차원의 작동을 하니까 사람이 감각적으로 느끼질 못해요. 그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예민한 분들은 이런 공간에 못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자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공간에서 잠도 자고 생활도 하고 일을 다 해요. 전자파는 문제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 쉬운데 연구된 바에 의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미 분자 차원의 세포 차원에 이 전자파가 주는 영향이 계속 데미지를 줘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고 어싱이 전자파를 막아주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자파는 고주파성 전자파가 있고 저주파성 전자파가 있어요. 고주파라는 건 1초에 몇억 번, 몇십억 번 뛰는 그 1초의 그 진동수가 몇억 번, 몇십억 번 많이 뛰는 걸 고주파라고 하고, 이는 고주파가 주는 작용은 열 작용을 해요. 인체에 들어와서. 마치 전자레인지 안에 음식을 넣고 거기 전자파를 쏘게 되면은 그 안에 1초에 24억 번, 2.4GHz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24억 번의 진동이 렌지 안에 있는 음식을 뚫고 들어가서 물 분자를 막 진동해요. 그럼 이치는 간단해요. 빨리 뛰면 땀이 나는 거죠. 똑같이 이 음식에서도 전자파가 수십억 번씩 흔들어주니까 물 분자를 흔들어주니까 그 음식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열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고주파는 열 작용에 의해서 사람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장시간 통화할 때는 귀에서 떼고 이어폰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귀에다 대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0분, 20분 오면 여기 따뜻해져 오는 거. 이걸 열 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뇌에 있는 부위는 빨갛게 나옵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면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 통화 시에 시간이 지나니까 뇌 부분부터 귀 있는 데서 뇌 부분부터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빨개지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저주파성 전자파는 아주 느리게 뛰어요. 1초에 3만 번 이하로 뛰는 걸 저주파라고 하고 1000번 이하로 뛰는 걸 극저주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자파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전기를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서 나오는 극저주파성 전자파예요. 이건 1초에 60번을 띱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60Hz라고 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 1초에 60번 진동하는 전자파라는 거예요. 극저주파죠. 그래서 이런 극저주파성 전자파는 몸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간은 저주파성 전자파 박스예요. 물론 고주파도 막 들어오죠. 라디오 전파, TV 전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전파. 자, 그런데 어싱이 막아주는 전자파는 이 중에 저주파성 전자파예요. 그리고 어싱은 전기장 전자파를 막지 자기장 전자파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어싱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싱은 모든 전자파를 막아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달라요. 고주파성 전자파 막는 방법이 따로 있고 저주파성 전자파 막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다행스럽게 어싱을 하면은 저주파성 자기장 전자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60Hz 전기 상황에서는 걱정할 만한 자기장 전자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모타를 쓰는 선풍기 같은 거 바짝 있으면 거기서는 자기장이 많이 나와요. 모타가 돌아가면서. 선풍기만 내 몸 가까이 두지 말고 일상생활 하실 때는 자기장 전자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제 전기장 전자파를 어떻게 막느냐.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원리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사진에 그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라고 보시면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이 지금 내리 쪼고 있지만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사진을 보면 철망 안에 어린아이 둘이 앉아 있는데 철망 밖에서는 수십만 볼트의 지금 고압 전기가 쏘고 있고 전자파도 쏘고 있는데 안전하게 있지요. 이 철망은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동차도 금속으로 돼 있죠. 이런 금속 물질로 된 망 안에 있고 요 패러데이 케이지 망은 땅하고 접지된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에서 수십만 볼트의 전압이든 전자파가 철망에 닿으면 땅으로 다 흘러서 없어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철망을 만져도. 어싱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싱 상태가 아닐 때는 외부의 전자파가 이 피부로 막 침투해 들어오죠. 근데 어싱 상태가 되면 자유전자, 음전하가 이 피부막으로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둘러싸면 이 피부막이 패러데이 케이지 망처럼 인체에서 패러데이 케이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자파가 몸으로 들어오지 않고 유도 전류가 생겨도 땅으로 빠지고 또 튕겨내고 해서 실내에서 어싱을 하게 되면 이 효과가 이 전자파를 방어해 준 효과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전자가 들어와서 몸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자파에 대한 걱정에서 실내 생활할 때 저주파성 전자파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어싱 상태에서는 즉시로 내 몸이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로 저주파성 전자파를 막아주는 것이 실내 어싱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 어싱이 자율신경계에도 좋다는데. 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말하는데요. 부교감신경은 몸을 편안히 하고 휴식하게 하고 편히 잠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신경을 말하고 교감신경은 활동하고 움직이고 힘을 쓰고 흥분하고 하는 그런 신경계를 말하는데 어싱을 하게 되면 이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흥분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 패턴이 정상화되면서 인체 흥분도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막아주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도와줍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의 자료를 보면 이거는 어드밴스드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2022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어싱 상태에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원 논문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 논문 자료에 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접지 후에 알파파는 증가하고 베타파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파라는 거는 휴식, 이완, 평화로움, 신경의 안정, 즉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자율신경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알파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일어나고 베타파가 감소한다는 거는 베타파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흥분, 불안, 초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뇌파에서 나오는 신호거든요. 어싱 상태에서는 베타파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싱을 하게 되면은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뇌파 신호로 측정이 된다라는 이 과학적인 자료죠. 요거에 보면은 어싱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이 안정화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실내 어싱이 위험하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참 오해의 소지가 많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싱은 클린턴 오버라는 분이 맨발로 걸어서 발견해낸 게 아니에요. 자기 침실에서 어싱 패드를 만들어서 어싱을 해보니까 잠도 잘 오고
주변에 줘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고 해서 발견한 건강법이에요. 맨발로 걸어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맨발 걷기는 어싱 걷기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싱이 아닌 맨발 걷기가 부각되고 맨발 걷기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분이 많다 보니까 거의 뭐 신앙처럼 맨발 걷기만이 어싱이다. 실내 어싱은 위험하다.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해요. 뭐 미세전류, 뭐 전압 이런 것이 실내에서는 몸에 위험하다 하는데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사실 정확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데 실내 어싱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내 어싱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실내 어싱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이슈가 한 두 가지 됩니다. 실내 어싱 상태에서는 실내가 이 몸이 따끔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콘센트에서 전류가 들어와서 위험하다. 근데 여기 잘 이해해 보세요. 콘센트에 있는 접지선으로 누설 전류가 닿으면은 그건 즉시 땅으로 빠져요. 그것이 어싱 패드로 들어온다는 것은 전기 법칙에 위배됩니다. 이상 전류는 무조건 땅으로 빠져요. 그 이상 전류가 몸으로 들어와서 따끔한 걸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따끔한 게 아니고 어싱을 하는 실내 공간에 전자기장이 많으면 전자파가 많으면 그게 몸으로 들어와서 요도 전압이 생기고 요도 전압에 의한 요도 전류라는 것이 미세하게 생겨요. 이게 내가 어싱용품에 닿아 있으니까 요도 전류가 땅으로 빠져나가면서 순간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콘센트에서 전류가 몸으로 들어와서 전기가 통해서 위험하다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전기적 법칙에 안 맞는 얘기고 이런 상태라면은 어싱용품을 사용하는 실내 공간의 전자기장 환경을 개선하고 어싱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미세한 감전이 일어나면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세 전류는 전기 치료에서 사용한 지가 지금 100년이 넘어요. 역사가. 사람 몸에는 30에서 60 마이크로 암페아 수준의 생체 전류가 항상 흘러요. 우리가 실내 어싱을 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미국의 어싱연구소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클린턴 오브라운 분이 설립했지만 수많은 과학자들, 의사들, 물리학자들이 같이 연구해서 어싱 연구한 지 20년이 넘어요. 그 어싱 연구소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싱 상태에서 땅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전자로 인해 생기는 미세 전류는 1억 분의 1 암페아 수준이에요. 이거는 뭐 거의 인간이 그냥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미세한 전류량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보다 훨씬 더 100만 분의 1의 미세한 전류가 사람 몸에는 항상 흘러요. 그래서 전기 치료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미세 전류를 몸으로 씹어 넣어서 몸을 고칩니다. 병을. 그래서 어싱을 통해서 미세 전류가 들어오면 무조건 위험하다. 이거는 잘못된 이해고요. 여러분이 그 저주파 패드 많이 써보시죠. 피부에 대고 패치를 대고 저주파를 인가하면 피부가 움직이면서 또 따끔거리기도 하죠. 저주파 패드를 쓰면. 그 위험하면 그 의료기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싱하면서 내 몸이 따끔하다 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마세요. 그 따끔거림은 인체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콘센트를 통해서 전류가 들어와서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